자, 광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 잘 알고 있어야 돼.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에서야.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야. 자,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자,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 이렇게 나왔지? 네. 자,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요. 자,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예요. 그러면 거리와 관계 있을까 없을까? 실제 밝기는? 관계 없어요. 그렇지, 관계가 없어요. 거리와 관계 없는 거야. 왜 관계가 없냐면, 자, 어떤 별에서, 이 별에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하는데, 이 별이 멀리 있다 그래서 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변하는 건 아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광도는 거리와 관계없다. 그리고 광도는 있지. 자, 등급으로 나타내요. 자, 등급은 클수록 낮을수록 누가 더 밝은 거야? 낮을수록 밝아요. 그렇지. 등급은 낮을수록 밝다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광도를 나타내는 거에 등급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었지. 자, 등급은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이 있었죠? 네. 근데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육안으로 본 밝기니까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어. 자, 그런데 실제 별의 절대 등급은, 자, 별의 절대 등급은 무엇으로 구했는지 기억나? 네. 절대 등급을 선생님이 구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해줬잖아. 별까지의 거리와 자, 겉보기 등급을 측정해서 겉보기 등급으로 구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40파섹에서 3등급으로 보이는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냐. 이런 예들을 지난 시간에 풀었었지? 네. 그래서 이게 지구라고 해보자. 여기가 10파섹이고 여기가 40파섹이야. 그러면 40파섹에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여기에서는 3등급으로 보여. 그러면 얘를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이렇게 10파섹으로 가져와야지요. 네. 그러면 거리가 몇 배로 가까워져? 4분의 1배요. 그렇지. 4분의 1배 가까워진다. 가깝다. 그러면 4분의 1배 가까우면은 몇 배 밝아져? 16배. 그렇지. 16배 밝아져. 그러면 16배는 몇 등급 차이냐면 2.5의 3등급 차이야. 그러면 3등급 차이야. 3등급. 4가지겠죠? 네. 그러면 이 별의 절대 등급은 0등급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별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절대 등급을 구해요. 그러면 왜 별의 절대 등급을 구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는 이유는 태양과 비교를 해서 이 별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거기 밑에 이제 한번 봐봐.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 구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를 구하는 거야. 자, 광도는 위에서 얘기했잖아. 단위 시간당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에너지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서 있지. 태양의 광도는 알려져 있어요, 이미. 태양은 절대 등급이 플러스 4.2 등급이라고 알려져 있어. 절대 등급이. 이해됐니? 네. 4.2가 아니라 4.8 등급. 선생님이 잘못 썼네. 4.8 등급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태양과 등급차를 이용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태양과 등급차를 이용하잖아.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어떤 별이 A라는 별은 마이너스 0.2 등급이라고 하고 태양은 플러스 4.8 등급이지. 그치? 네. 그러면 A는 5등급 차죠. 네. 자, 5등급 차는 태양보다 몇 배 밝은 거야? 5등급 차는 몇 배라 그랬어? 100배요. 그러니까 100배 밝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별은 태양보다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100배 더 크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에서 자 1초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10이라는 에너지가 방출됐다라고 하면은 A별은 10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100배니까. 이해됐어요? 네. 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별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네 번째. 별의 크기를 측정한다.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자, 별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법칙이 나오냐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어요.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자, 어떤 뜻인지 봐봐. 자, 별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해요. 자, 요거 꼭 외워야 돼.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자, 지난 시간에 빈의 변이의 법칙도 나왔었지. 네. 람다 x는 t분의 a라는 식이 있었지. 이거 외우라 그랬죠? 네. 이 식도 외워야 돼. 그래서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봐봐. 표면 온도의 비가 1대2인 별에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몇 대 몇이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네. 표면 온도가 1대2야. 그러면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몇 대 몇이 돼? 1대 16. 그래, 1대 16이야. 왜 그러냐면 요 식에 넣으면 되겠죠. 표면 온도 A라는 별은 표면 온도가 시그마 T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자, 시그마는 상수예요. 1의 4제곱 대 B는 자 1대 2니까
2의 4제곱을 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1대 16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래.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가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이거야. 자, 그 사실은 자, 별은 거기에 뭐라고 나 있어? 별은 구형이므로 자,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표면적을 곱하면 자, 전체 에너지 광도가 계산되죠? 맞지? 네. 네.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자, 광도를 L이라고 하면 L은 자, 시그마 T 4제곱에 이게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인데 여기에 9의 표면적을 곱하라는 얘기야. 자, 9의 표면적 공식은 어떻게 되죠? 4파이 R제곱이지? 네. 네. 그래. 4파이 R제곱을 곱하면 되잖아. R은 여기서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니? 맞아요? 네. 네. 광도로 자,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자, 어떻게? 저 식을 R이라고 하는 식으로 풀어보자. 자, 여기 봐봐. R 제곱은 4파이 시그마 T의 4제곱분의 L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상수는 다 빼버리단 말이야. 자, 상수를 다 빼면은 R은 자, T의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겠죠. 그치? T의 4제곱을 루트 씌우면 T의 제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L이 나오잖아. 네. 자, 그래서 거기에 얘 하나가 또 나와 있죠. 네. 자, 그 얘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거 보기 전에 자, 그 위에 보자.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라고 나와 있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볼까요? 자, 세 번째.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반지름이 같은 두 별은, 반지름이 같은 두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죠? 네. 맞니? 네. 맞아요. 광도가 그래서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표면 온도가 같을 때는, 자, 표면 온도가 같을 때는 반지름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기에 얘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거를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자.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각각 태양의 두 별의 두 배인 자 반지름 표면 온도 태양보다 두 배인
별의 광도는 태양의 몇 배냐 이렇게 하는 거야. 태양의 몇 배인가. 자, 그러면 광도는 자, 상수는 다 빼면은 온도 4제곱에 안지름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어봐. 자, 2의 4제곱 곱하기 반지름 2배 제곱은 얼마가 돼? 64. 64배가 돼. 그러니까 태양보다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64배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나와 있지. 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봐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이고 표면 온도가 12,000K래. 절대 등급 마이너스 0.2등급 표면 온도 12,000K. 자, 이런 별에 자, 광도의 크기와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야. 광도와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몇 배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풀이를 봐봐. 어떻게 푸는지. 자, 등급차는 5등급 차죠? 네. 그러면 광도는 태양의 몇 배? 100배. 태양의 100배예요. 그러면 잘 봐봐. 태양의 100배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K로 나와 있죠? 네. 태양은 6000K래. 그러면 요 식에 넣는 거야. 광도 L은 시그마 T의 4제곱에 R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 네. 그러면 잘 봐봐. 자, 이게 L이 100이야, 100. 그러면 2의 4제곱, 온도는 2배 높지요? 네. 그 다음 R의 제곱, 이게 100배가 나와야지? 네. 그러면 요거는 16이죠? 네. 16은 뭐야? 2.5의 세제곱이지? 네. 그러면 요게 자, 어떻게 돼야 되겠니? 2.5의 제곱이 나오면 되지? 네. 그러면 2.5의 5제곱이니까 5등급 차이잖아. 그러므로 R은 얼마야? 2.5. 그렇지, 2.5배. 그래서 태양보다 반지름이 2.5배 큰 별이 돼.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야. 요런 기본 예제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아연아,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옆쪽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별의 H알도상의 별의 분류라고 나와 있어.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나오잖아. H알도상의 별의 분류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H알도라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되겠지? 네. 가로축은 무엇을 가로축으로 두고 있냐면 거기 나온 대로 표면 온도 또는 색지수 또는 분광형을 둔 거야. 분광형.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가로축으로 두고 두 번째 세로축은 자, 광도 또는 절대 등급으로 둔 거야. 자, 이런 축으로 만들어진 것을 H알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두 번째 H알도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는 가로축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자, 가로축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자, 광도는 커져요. 광도는 증가하고 절대 등급은 낮아지고 반지름이 커져요. 자, 가로축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자, 색지수는 역시 왼쪽이니까 선생님 이거 잘못 썼다. 자, 이거 오른쪽 위로 가는 걸 썼네. 자, 책에 있는 대로 왼쪽 위로 갈수록 이거, 자, 광도 증가 맞죠? 네. 그리고 절대 등급 낮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대로 써줄 테니까 봐봐. 자, 표면 온도 높고, 색지수는 왼쪽으로 가면 색지수는 마이너스, 그리고 푸른색 별을 띄어요. 푸른색을 띈다. 자, 요게 HR도상의 특징이야. 그리고 세로축에서 그 위로 갈수록, 자,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 자, 위로 가는 경우에는 똑같아요. 광도는 증가하고 절대 등급은 감소해요. 자, 그래서 또 오른쪽 위로 갈수록이라고 나와 있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자, 거기에서는 광도 크고 반지름 크고 밀도 감소한다. 광도 증가, 반지름 증가, 밀도 감소. 자, 그래서 HR도상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자, 이렇게 갈수록, 자, 밀도는 감소, 그 다음에 반지름 증가, 그 다음에 광도 증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절대 등급 감소. 자, 요런 특징을 가져. 그랬을 때, 자, HR도상에,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분광형, 여기가 절대 등급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자, 요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여기에 있는 게 거성, 그 다음에 더 위에 있는 게 초거성,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백색 외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요것들 한번 쭉 살펴볼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HR도의 별의 종류 나오죠? 네. 자, 별의 종류를 쭉 써볼 거야. 첫 번째가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HR도상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거기 설명 다 돼 있죠? 네. 띠 모양으로 배열이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별의 약 90%가 이에 속한다 그랬니? 네. 네. 자, 그러면 자, 이 뜻을 가지고 한번 미주야. 별이 주계열성의 별이 제일 많다는 뜻이잖아.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제일 많다. 제일 많다. 주계열성에 있는 별이 제일 많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 모르겠어요. 아연아, 무슨 뜻일까? 아연이는? 자, 별도 진화를 하거든. 진화하는데도 약 90%가 여기에 속한다는 말은 이 뜻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중에 별이 머무는 시간은 주계열성이 가장 오래 머문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니? 네. 왼쪽 위의 별일수록 자, 요거 꼭 알아도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의 별일수록 질량 크고 거기에 안 써 있는 것도 써줄 거예요. 질량 크고 반지름도 크고 그 다음에 광도 크고 절대 등급은 낮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두자. 진화 속도가 빨라요. 자, 주계열성의 왼쪽 위로 갈수록 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 알겠지? 네. 네. 그 다음에 자, 거성이 나오죠. 거성은 HR 도상의 자, 오른쪽 주계열성의 위에요. 자, 주계열성의 왼쪽 위인데 얘네는 밀도는 주계열성보다 작아요. 자, 아까 우리가 밀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주계열성보다 작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매우 커요. 자, 별은 크기가 클수록 광도가 크다 그랬죠? 네. 아까 우리가 반지름과 광도의 관계에서 배웠어요. 이게 바로 거성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초거성이 나와. 자, 초거성은 HR도상의 거성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역시 밀도는 거성보다 작아요.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거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초거성이라고 하는 거야. 매우 커서 광도가 매우 커요. 그 다음 네 번째 백색 외성이 있어. HR도상의 왼쪽 아래예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매우 높거든. 그래서 표면 온도는 매우 높아요. 근데 크기가 매우 작아. 자, 표면 온도는 높은데 크기가 작다 보니까 광도가 작아요.
광도가 작다. 절대 등급은 커요.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밀도가 이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중에서 밀도가 제일 커요.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HR도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은 이게 분광형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O, B, A, F, G, K, M.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 등급으로 해서 위에가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분포하는 게 주계열성. 그 다음에 거성, 초거성, 여기에 백색 외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HR도는 절대 등급은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아래로 갈수록 플러스가 나와요. 알겠지? 네. 네.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별을 분류할 때 MK 광도법에 의한 별의 분류가 또 있어. 자, 네 번째. 자, 거기 보면 광도 계급이라고 나와 있죠? 네. 광도, 별의 밝기를 계급으로 나타낸 걸 광도 계급이라고 불러. 자, 거기에 보면은 MK 광도 계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써주는 대로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잘 봐. 거기에는 1등급 1. 근데 1등급에는 A, 1, B, 그 다음 2, 3, 4, 5, 6, 7 이렇게 나누거든. 자, 그렇게 나눠져 있죠? 네. 네. 자, 그랬을 때 1A 등급은 밝은 초거성, 1B는 덜 밝은 초거성, 그 다음에 2등급은 밝은 거성, 그 다음에 3등급이 거성, 자, 4등급은 준거성, 그 다음에 5등급이 주계열성이에요. 그 다음에 6등급은 준외성이라고 나와 있지? 네. 네. 준외성 7등급이 백색외성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어떠냐면, 자, 광도하고 반지름이 여기가 증가한다. 광도, 반지름 증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광도, 반지름 감소. 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됐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R도상에 별을 분류하고 광도 계급으로 별을 분류하는 방법을 배운 거야. 이거는 지금까지는 별의 분류를 배운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봐. 이제 뭐가 나와? 별의 진화가 나오죠? 네. 별의 진화는 어떻게 진화하는지. 자, 그러면 별이 진화하려면 별이 먼저 생겨야 되겠지. 네. 별이 생기는 과정부터 볼 거란 말이야. 자, 첫 번째 별의 탄생이라고 나와 있어. 별의 진화. 큰 제목은 별의 진화고요. 첫 번째 별의 탄생.
자, 첫 번째 별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나와 있어. 별이라고 하는 건 핵융합 반응으로, 자, 쉽게 얘기하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별이 탄생되는 곳이 어디냐면 별이 생기는 곳이죠. 별이 탄생하는 곳의 특징은 온도는 낮아야 되고, 온도는 낮고 밀도가 큰 곳. 자, 이런 곳이 성운으로 보면 암흑성운 같은 것들이 있어. 자, 밀도는 커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은 여기에 있는 기체들이 다 막 흩어져. 그치? 그러니까 모여 있어야 돼, 기체들이. 이게 바로 별이 생기는 곳이야. 그러면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이 나오죠? 네. 자, 이런 거는 꼼꼼하게 안 외워도 되는데, 자, 그래도 알아둬야지. 태양 질량의 몇 배? 0.08배요. 0.08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별이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별의 탄생 과정을 보자. 자, 첫 번째, 성운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자, 성운이 기체들이거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기체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야 돼. 모여서 수축이 일어나. 자,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운의 크기는 감소하니? 네. 그러면 밀도는 증가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자, 이 밀접한 연관성, 중력 수축을 하면은, 자,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요. 자, 무조건 알아둬야 돼. 중력 수축을 하면 중심 온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알겠지? 네. 자, 이렇게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자, 역시 어떻게 되냐면 중력 수축으로 밀도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여 원시별에 도달한다. 마찬가지야. 중력 수축으로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원시별의 생성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가 되냐면 전주계열 단계 별, 전주계열성. 자, 뭐뭐뭐 주계열성이 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네. 주계열성 전 단계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전주계열성이라고 부르면 돼요. 거기 보면 전주계열 단계 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전주계열성. 얘는 자, 중력 수축으로 내부 온도가 상승해요. 중심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 표면으로 전달이 돼. 자, 표면으로 전달돼요. 자,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잖아? 그러면 가시광선을 방출을 해요. 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에서 빛이 나오네? 저거 별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전주계열성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전주계열성에서 별이 되는 거야. 별.
이 별이 주계열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면 거기 봐봐. 전주계열 단계에서 또 중력 수축이 일어나지. 네. 네. 전주계열성이 중력 수축하여, 자, 여기에 나오는 거 중심 온도가 몇 K 이상? 1000만 K. 네, 1000만 K예요. 자, 1000만 K 이상이 되면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자, 1000만 K 이상이 되면은 있지. 자, 여기 봐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주계열성은 무조건 중심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무조건 무슨 반응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 그래, 수소핵융합 반응. 그러면 중심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아니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얘는 주계열성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시별에서, 자, 세 번째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의 진화. 자, 이거 그림을 살펴볼 수만 있으면 돼. 이게 주계열성이라 그랬지. 네. 네. 근데 여기 봐. 자, 이쪽에 있는 질량이 매우 큰 원시별이 있죠. 네. 질량이 큰 원시별은 이렇게 진화를 해요. 수평하게. 자, 이게 주계열성이잖아. 자, 질량이 매우 큰 원시별은 수평으로 진화하고 진화 속도가 어때? 빠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수평하게 진화하지 않고 이렇게 수직하게 떨어져요. 자, 수직으로 진화. 그리고 진화 속도가 어때? 느려요. 느려요. 느리다. 이렇게만 알아둬도 돼. 거기 보면은 시간들 막 써있죠. 밑으로 갈수록. 맞니? 네. 거기 보면은 M0가 뭐냐면 태양의 질량인데 태양 질량보다 100배 큰 놈은 봐봐. 수평하게 진화해서 왼쪽 위로 달라붙었지. 네. 그런데 태양 질량의 0.1배인 별 봐봐. 수직으로 쭉 떨어지죠. 네. 그리고 걸리는 시간 봐봐. 왼쪽으로 총 걸리는 시간이 질량이 큰 건 10의 4승이지. 네. 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야. 10의 4승이니까. 근데 밑에 봐봐. 10의 8승년이죠. 맞니? 그래 안 그래? 첫 번째.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두 개의 그래프가 또 나왔지.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주계열성에서는 쉽게 얘기하자. 주계열성에서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계열성에서는 쉽게 설명하는 거야. 거기에
설명이 막 돼 있는데 주계열성에서는 있지. 자,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지름도 크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질량 광도 관계. 그래서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는 광도, 여기는 질량. 맞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자, 질량 반지름. 자, 오른쪽이 질량. 여기 반지름이라고 할 때 얘네들도 거의 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점들이. 네. 맞니? 네. 이렇게 쉽게 외우잔 말이야. 그래서 주계열성에서는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크고 이렇게 알아두면 되지. 그리고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단계는 질량이 큰 원시별은 수평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고,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주계열성으로 수직으로 진화하고 속도가 매우 느리고. 알겠죠? 네. 자, 제목을 잘 봐야 돼. 여기에서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걸 배웠어요.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배울 거냐면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배울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53페이지 봐봐.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 그거야. 이제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 이걸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주계열성이 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자,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별의 일생 중, 거봐, 아까 선생님 써줬었던 거지.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거다 그랬죠. 네. 네. 거기 봐.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별의 일생 중 가장 긴 시간을 머무는 게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주계열성의 별들이 그래서 가장 많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에너지원이 있죠. 에너지원. 네. 에너지원은 아까 뭐라고 배웠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그렇지, 그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자,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 그리고 두 번째, 별의 크기는, 자, 주계열성은 쉽게 별의 크기 변하지 않아. 주계열성은. 자, 그러면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크기는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왜 크기가 일정하냐라고 할 때, 자, 이거는 팽창하려는 압력과 수축하려는 중력이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한 거야.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도 불러요. 알겠니? 네. 주계열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왜 크기가 변하지 않느냐? 팽창하려는 압력과 수축하려는 중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하나 그리면은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 이게 안으로는 수축하려는 중력,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네. 네.
자, 이 두 힘이 같을 때 우리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별의 질량과 수명이라고 나와 있니? 네. 별의 질량과 수명.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뭐가 빠르다?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수명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져요. 짧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거기 선생님이 써놓은 대로 그대로 있잖아. 별의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 그 얘기는 수명이 짧다라는 얘기인데 왜 짧으냐?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두 번째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를 배울 거야. 자, 여기에서는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는 두 가지로 배울 거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이야.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어떻게 진화하는지 봐봐.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을 거쳐 백색외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는데 질량이 작은 이런 별들은 거성으로 된 다음에 이 거성으로 된 다음에 백색외성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게 바로 진화 과정이라는 거지. 근데 자, 그러면 저 단계를 자세히 배워볼 거야. 자,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돼요. 중심에 주계열성은 수소핵융합이라 그랬지. 네. 자, 수소핵융합 반응이 종결이 돼요. 종결. 자, 종결이 되면 중심은 뭘로 변하냐면 중심은 헬륨핵으로 변해. 헬륨핵. 알겠니? 네. 자, 그럼 잘 봐. 중심에 수소보다 더 무거운 헬륨이 있어. 그러면 중력 수축을 해요. 자,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해서 1억 5천만 K가 이상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드디어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외부로 전달이 돼요. 자, 외부로 전달되면서 외부의 수소층에서 자, 수소층에서도 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서 팽창을 해요. 자, 팽창하게 되면 이게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서 중심에서는 무엇까지 만들어지냐면, 잘 봐. 중심은 산소와 산소 핵까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대기는 자 바깥에 기체층이 폭발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주로 흩어져요. 자 우주로 흩어질 때 반지 모양으로 동그래져. 반지 모양의 이게 행성상 성운이야. 그리고 중심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요. 자,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백색 외성. 자, 거기에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랑은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이런 형태로 진화한다라는 거야. 거기 설명 다 돼 있지? 네. 네.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성은 백색 외성이 될 때 중심부는 더욱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된다. 그리고 팽창 수축을 반복하다 바깥층이 우주로 방출되는데 이게 행성상 성운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자, 한 장 넘겨봐봐. 거기 그림 나와 있지. 시커먼 거에. 네.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된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될 때 엄청나게 커졌지? 네. 그 다음에 옆에 동그란 반지 모양 있니? 네. 그게 행성상 성운이야. 근데 그 행성상 성운 가운데에 중심 핵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핵은 안 보이지? 네. 그 다음에 그게 더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니?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를 배워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질량이, 여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이었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하냐면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으로 변해요. 초거성이 된 다음에 자 이게 초신성 폭발을 해. 초신성 폭발을 했을 때 그 다음이 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바로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이야. 순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도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이 되는 경우 자 중심은 수소 핵융합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요. 자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중심의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되면서 그래서 외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여기서 이제 중심은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지냐면 철 원자 핵까지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중심은 철 원자 핵까지 만들어졌는데 자 외부는 매우 크게 팽창이 돼요.
자, 매우 크게 팽창이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이 되는 경우가 봐봐.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성자별이나 자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자 블랙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중심 철 원자핵에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자,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외부 기체가 중심 핵과 충돌을 해요. 자, 중심 핵과 외부에 있는 기체들이 가운데 철이 있으니까 중력이 매우 커졌겠지. 네. 맞아요? 매우 커지다 보니까 외부 기체들이 막 빨려 들어가다가 중심 원자핵과 중심핵과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초신성 폭발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해. 그러면 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서 초신성 폭발로 흩어진 기체는 또 다른 별의 별 생성의 원료가 되는 거야. 원료로 사용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은 더더욱 수축하여 중력 수축하여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하고 큰 별 두 가지로 나눠서 진화 과정을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별의 최종 단계를 선생님이 구분을 해줄 테니까 뒤쪽에서도 배워요. 자, 잘 봐. 별의 진화 최종 단계야. 진화 최종 단계. 자, 이거는 페이지 선생님이 어디를 보라고 하냐면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5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56페이지 맨 아래 별의 마지막 단계 내부 구조 나와 있니? 네. 그러면 그 그림 외워야 돼, 이거. 잘 봐. 자, 중심에 C나 O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있고 그 다음이 수소가 있죠. 이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이에요. 질량이 태양 정도.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심에 탄소나 산소, 그 옆에는 이제 헬륨층, 그 바깥에는 수소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잘 봐. 층이 되게 많아. 여기는 철. 그 다음에 뭐가 있니? S나 SI 막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자, O, 네온, MG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온, MG. 그 다음 층에는 탄소나 탄소. 그 다음 층에는 헬륨.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돼 있니? 네. 네. 이거는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이야.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마지막 단계 내부 구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